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경북 동해안은 오늘도 예년보다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10도 이상 벌어지는 일교차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도 11월 중하순이라기에는 날이 포근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겨울보다는 가을에 가까운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큰 일교차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주의 아침 기온은 4.5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21도까지 껑충 오르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기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1도에서 2도가량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경주가 5도, 명덕이 7도, 울진이 8도, 포항이 10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은 18도에서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울릉도 12도, 독도 15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울릉도 18도, 독도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2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 기온은 갈수록 내려가겠습니다. 또 비 소식이 있는데요. 내일 아침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모레 오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20에서 60mm 정도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울진군이 올해 처음으로 통신사 이용과 신용카드 소비 데이터를 활용해 관광객과 생활인구 데이터를 분석했는데요. 지난해 울진을 찾은 관광객은 700만 명으로 코로나19 영향에서 점차 벗어나면서 관광객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진에서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후포항입니다. 코로나 장기 침체에서 점차 벗어나고 최근 대개철도 시작되면서 관광객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인원 제한이 풀리고 지금은 이제 인원들과 많이 방문을 하는 추세거든요. 그리고 이제 겨울철이 되다 보니까 대개가 또 시작되고 하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지금은 많이 찾으시는 편이세요. 최근 마리나 항이 조성되고 울릉도를 오가는 대형 여객선까지 취항하면서 경기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울릉도 가는 관광객분들하고 저 위에 보시면 이제 등기산서 가위워크하고 이제 뭐 몇 군데 이제 관광 코스가 있으니까 코로나 오기 전보다는 30-40% 정도는 늘었는 것 같아요. 지난해 울진을 찾은 관광객 수는 701만 명으로 이 가운데 후포면이 가장 많고 죽변면이 뒤를 이었습니다. 연도별 관광객 수는 2019년 760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크게 줄었지만 지난해부터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32.2%로 가장 많고 경기도 12.6, 강원 10.5, 서울은 8.2%에 그쳤습니다. 통신사 이용과 신용카드 데이터를 통해 울진 지역 관광객 통계를 처음으로 분석해봤는데 새로운 관광 전략 수립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빅데이터를 통한 관광 현황 분석을 하여가지고 저희가 시기별, 지역별로 카드 사용액 등 그다음 통신사 이용 현황을 분석하여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편 분석 결과 울진에서 실제 생활하는 인구는 6만 3천여 명으로 주민등록 인구에 비해 1만 5천여 명이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울릉군이 겨울철 관광 활성화를 위해 겨울왕국 울릉 한주살이 참가자를 오는 28일까지 모집합니다. 참가 대상은 울릉군 외 타 지역 거주자로 미취학 아동 이상, 팀별 최대 4명까지 가능합니다. 참가자는 울릉도에서 4박 이상 체류할 수 있으며 1인당 최대 30만 원의 숙박비가 지원됩니다. 이 밖에도 문화관광 해설사와 함께하는 버스 투어를 병행해 겨울 울릉의 주요 관광 명소를 안내하는 프로그램도 진행합니다. 포항 이인지구에 대단지 아파트가 건설되면서 기존의 아파트가 공사장 한가운데에 놓여버렸습니다. 지금은 골조 공사가 한창인데 공사 자재를 내던지는 굉음에 주민들이 소음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주민들이 시에 진정을 넣고 시위까지 했지만 뚜렷한 해결 조짐이 없어 답답하기만 합니다. 배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파트 신축 공사장 소음을 견디다 못한 주민들이 포항시청을 찾아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포항역 앞 이인지구에 2024년까지 아파트 2개 단지 3,300여 세대가 들어서는데 한중간에 있는 1,000세대 가까운 주민들은 공사 자재 내던지는 굉음이 고통입니다. 당철이나 또 놀래가 내다보고 어떤 데로 쾅쾅 막 지진 내린 소리 내려 그래요. 그러니까 또 놀래가 문을 안 열어고.
참다 못한 일부 주민은 방음을 위해 아파트 창호를 모두 교체했습니다. 위에 진동에 흔들거리는 거는 굉장히 시끄럽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을 갈았어요. 주민들이 아파트 복도에서 자체적으로 책정한 소음은 최대 81데시벨로 법적 최대 기준치인 65데시벨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10월 아파트 주민 500여 세대가 포항시에 진정서를 넣었습니다. 건설사들이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포항시에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한 겁니다. 시키겠다, 감독을 잘하겠다 이런 답변이 왔고요.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없고 어떻게 진행된다는 말도 없습니다. 포항시가 소음을 책정한 날은 단 하루. 하루 2번 책정한 소음 수준이 법적 기준치를 넘지 않았기 때문에 소음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시공사인 삼구건설은 자체적으로 책정한 소음 평균치가 법적 기준을 넘지 않아 협상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는 입장이고 하나건설은 대요타운 주민의 협상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허가를 내준 포항시의 적극적인 개입과 중재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배현주입니다. 경북도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조례안이 주민들의 권리를 규정하지 않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경북도의회 임기진 의원은 경북도의 탄소중립 조례안이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받고 제도 개선을 요구할 주민 권리가 반영되지 않았으며 중간 감축 목표나 지역 공기업의 역할 등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임 의원은 이 같은 지적을 반영해 새로운 기후정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기존 조례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쌀값을 보장하라는 농민들의 요구가 올해 유난히 강하게 들리고 있습니다. 정부의 시장격리 외에 양곡관리법 개정 등 추가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건데요. 도의회는 행정사무감사에선 경상북도가 쌀 주산지답게 독자적인 대책을 세우라는 주문이 나왔습니다. 이도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논밭이 아닌 국회 앞마당에 만여 명의 전국 농민들이 모였습니다. 쌀값이 역대 최저로 떨어진 뒤 나오는 격리 조치는 아무 소용이 없다며 초과량이 발생할 경우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선 겁니다. 경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선 경상북도가 정부와 국회만 바라보며 쌀값 폭락에 대한 아무 대책도 내놓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심지어 정부의 방침에 따라 경상북도가 시장에서 매입 대상으로 정한 벼는 고품질의 특정 품종만 해당이 돼 다수 농가는 매입 혜택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전체 경지 면적 중에서 고품질 쌀을 재배하는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시냐고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한 20%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데이터조차도 지금 정확하지 않아요. 예. 도에서 갖고 있는 게. 이게 뭐냐면은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2조 8천억 원에 달하는 시장격리 사업비보다 훨씬 적은 재정으로 쌀 고품질화와 다른 작물 재배를 지원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그 밥맛 좋은 쌀을 생산할 때는 그 특별 지원금을 더 주고 분명히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좀 획기적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출수 30일이면 수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모작에도 상당히 강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사료 작물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수입 가격이 높아지고 이게 몇 가지의 좋은 효과가 있는데 불구하고 정부 정책이나 우리 경상북도의 어떤 정책에서 이 부분이 반영되는 게 전혀 없습니다. 전국 사과 생산량 60%를 차지하는 사과 주산지 경북에서 정작 재배 기술은 90년대에 머물러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나뭇가지를 변형시켜 노동력은 줄이고 착색은 더 용이하게 하는 다축형 재배 기술이 이미 선도 농가를 통해 보급되고 있지만 경상북도는 아직도 시범 사업만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아직까지 이제 농민들의 어떤 그런 어떤 인식이 실질적으로는 좀 가부장이 딱 바꾸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그러니까 예. 우리 국장님 생각이 그러니까 앞으로 치고 나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햇빛이 그대로 다 들어가고 약이 그대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를 빨리 좀 우리 도에서 좀 나서야 되는데. 한편 농민들의 우려가 쏟아지고 있는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CPTPP 가입과 관련한 의견 수렴과 대책 마련에 경상북도가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MBC 뉴스 이도은입니다. 포항세관의 10월 수출입 동향을 보면 수출은 7억 7,7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1.6% 감소했고
수입은 5억 2천만 달러로 43.7% 감소해 무역 수지는 2억 5,7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포항제철소 침수 등의 영향으로 철강 금속 제품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35.2% 감소했지만 양극재 수출이 급증하면서 화학 제품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334% 증가했습니다. 포항제철소가 정상 가동되지 않고 있어 광산물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43.1% 줄었고 철강 금속 제품 수입도 39.9% 감소했습니다. 문경 대야산 인근에서 20년 전 문을 닫은 채석장에 운영을 재개하려다 불교계와 주민 반발이 이어지면서 산림청이 허가를 취소한 바 있습니다. 업체 측이 허가 취소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걸었는데 최근 법원이 주민 생활과 백두대간 보호 측면에서 허가 취소에 공익이 크다며 산림청과 주민들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서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9월 우리나라 최대의 수행 도량인 조계종 봉암사 승려들과 문경시 완장리 주민이 모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백두대간 보호지역인 문경 대야산 광업소가 주민 반대에도 불구하고 20여 년 만에 다시 문을 열게 되자 반대하고 나선 겁니다. 이 사실을 알린 MBC 보도 이후 5개월 만에 영주 국유림 관리소는 국유림 사용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업체 측이 허가 부대 조건 중 하나인 주민 동의 절차를 충분하게 거치지 않은 사실을 발견한 겁니다. 채석장 인근의 완장리 마을 주민 184명 중 97%가 운영 재개를 반대했는데 정작 업체 측은 강업소와 다소 거리가 있는 마을 주민에게 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채석장 측은 한 번 나온 허가를 취소한 건 부당하다며 국유림 관리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구지법 행정부는 판결문에 업체가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행정청이 요구한 허가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광산의 소음, 진동, 분진으로 주민 생활의 고통이 충분히 예견되고 채석장이 위치한 백두대간 보호지역의 환경 보전 등 공익적 필요성도 강하게 요구된다고 밝혔습니다. 초조하게 판결을 기다려온 봉암사와 인근 주민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민가의 그게 이제 소통이 없이 사업을 한다는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성숙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연 그 경관을 지키는데 일조를 했다 하는 그런 자부심도 가지고. 영주 국유림 관리소는 최근 채석장 일원에 20여 년간 방치됐던 건물과 하약 창고 등 폐기물 640톤을 모두 철거했고 이 일대를 주민과 함께 생태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산림청은 이 지역 산림을 공익적 가치를 최대한 발휘하면서 마을 주민의 활용 수요도 고려해서 산림이 국유림이 지속 가능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지만 업체 측은 이번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해 다시 한번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오늘도 11월 중하순이라기에는 날이 포근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겨울보다는 가을에 가까운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큰 일교차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주의 아침 기온은 4.5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21도까지 껑충 오르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기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1도에서 2도가량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경주가 5도, 명덕이 7도, 울진이 8도, 포항이 10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은 18도에서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울릉도 12도, 독도 15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울릉도 18도, 독도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2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 기온은 갈수록 내려가겠습니다. 또 비 소식이 있는데요. 내일 아침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모레 오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20에서 60mm 정도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